대구시 교육청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행복학교 정책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의 현재 저수율이 평년보다는 높지만 올봄 초반까지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전망돼 미리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주시가 방패장 유치 대가로 시민들에게 제공해온 혜택을 다음 달부터 중단하기로 해 시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엄마 까투리 캐릭터가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역 콘텐츠 산업의 성공 모델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 경북 지역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아주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7.2도지만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3.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낮 기온이 1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장에서 가장 따뜻한 옷차림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목도리나 장갑도 필수적으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10도, 의성은 영하 14.7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이들 지역에서는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후반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설 연휴의 첫날인 금요일 오전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6년 전부터 행복학교를 지정해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하는 등 작은 학교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행복학교 20곳을 추가 지정해 대구의 행복학교는 모두 6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문화예술이나 건강 힐링 등 특성화 교육으로 줄어드는 학생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2012년 대구에서 두 번째로 행복학교로 지정된 유가초등학교는 4년 만에 학생 수가 3배나 늘어나는 등 행복학교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꼽혔지만 지난해 9월 인근 신설학교와 통폐합돼 버렸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과 오케스트라, 통학 차량 운영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작은 학교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2년 사이 사라졌거나 통폐합이 예정된 학교가 5곳에 이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좀 중점적으로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 학교가 계속 이제 공동화 현상이 많이 벌어지면 이제 교육의 질적 문제도 있고 이래서 통폐합 예정 학교 학부모들은 작은 학교가 교육적으로 훨씬 우수한데도 원칙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 100대 학교 우수 학교로 선정됐던 게 두 번씩이나 전국에서 2번씩이나 있고요. 지금 가장 엄마들이 불안해하고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었던 지금까지도 제가 아이가 5학년인데 7, 8년 동안 학교 폭력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한편에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한편에서는 만족도 높은 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는 엇박자 정책으로 교육 정책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데이터 약정을 맺고 해외에 나갔는데 얼마 쓰지도 않은 스마트폰에 요금 폭탄을 알리는 안내 화면이 뜨면 어떠시겠습니까? LG U+의 로밍 편리 서비스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고 고객센터에 무대응해 분통을 터뜨린 소비자의 사연을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모군은 며칠 전 누나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현지에서 스마트폰 데이터를 쓰기 위해 2기가에 44,000원짜리 상품을 사서 갔는데 순식간에 그 이상을 썼다는 안내가 뜬 겁니다. U+ 로밍 편리 서비스라는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며 데이터 사용량을 요금으로 계산해 알려준 겁니다. 깜짝 놀랐죠. 갑자기 3분 썼는데 갑자기 몇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이러면 몇 시간 쓰면 갑자기 막 엄청난 액수가 나오겠다 싶어서.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한 김군은 한국의 어머니를 통해 알아봤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당황해서
이제 데이터 빨리 끄고 그 하루 동안 데이터를 아예 사용도 못하고 당황하고 답답한 상황을 지내다가 결국 여행에 큰 불편을 겪고 돌아와 U+ 측에 수십 차례 문의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LG U+는 로밍 편리 서비스는 로밍 비용을 자동으로 집계할 뿐 실제 요금이 청구되진 않고 지난해에도 관련 피해가 있어 문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일부 단말에 탑재했던 앱으로 이미 지난 9월 달에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고요. 최근 출시되는 단말들에는 탑재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앱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객센터를 통한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북은 현재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지만 충남과 경기 남부 등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 봄 초반까지는 강수량이 적을 것이라는 기상 전망까지 나와 있어서 미리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댐의 현재 저수율은 50%, 지난해 이맘때 그리고 평년 저수율보다 높습니다. 이마댐도 58.7%로 작년 이맘때 그리고 평년 저수율을 웃돌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87%로 가뭄 걱정이 컸던 지난해 이맘때보다 물 사정이 좋습니다. 하지만 안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가뭄 대응 토론회에서 매년 봄 가뭄이 발생했고 그 결과 다목적댐의 봄철 강우량도 최근 3년 연속 평년보다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한 가뭄이 최근에는 2, 3년 주기로 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겨울 쪽에 우리나라 라니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온이 약간 낮고 건조한 경향을 띠게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런 기상 예측을 토대로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3개월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뭄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둑높이기 등으로 저수 용량을 키워 추가 용수를 확보하고 가뭄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가 방패장을 유치한 대가로 그동안 시민들에게 제공해왔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지원을 다음 달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재원 고갈이 그 이유인데 유일한 금전적 혜택이 사라지게 돼 시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저준이 방패장을 유치했던 경주시. 시민들은 혐오 시설이던 방패장을 유치한 대가로 직접적인 금전 혜택을 원했고 경주시도 2009년부터 전기료와 TV 수신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당 월 5,000원씩 연간 60여억 원 규모로 지금껏 방패장 특별지원금의 이자와 방패물 반입 수수료 등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다음 달부터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한 8만여 세대에 대해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패장 특별지원금을 모두 사용해 현재는 이자 발생분이 없고 방패물 반입 수수료도 연간 60억 원대로 예상했지만 현재 10억여 원 수준에 그쳐 재원이 고갈됐다는 것입니다. 방패장 특별지원금이 소진되었고 방패물 반입 수수료도 감소되어 지원 규모 축소가 현재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방패장 유치에 따른 유일한 직접적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방패장 운영 기간 동안 계속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불과 7년여 만에 파기한 데 대한 경주시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속을 그냥 물거품처럼 날려버리고 7년 만에 이것을 중단하겠다고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버리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각에서는 경주시가 재원 고갈만 탓할 것이 아니라 방패장 운영 주체인 원자력 환경공단을 상대로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방패장을 유치한 대가로 마치 큰 선물을 줄 것처럼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겨우 5,000원씩 주던 작은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경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엄마 까투리 캐릭터가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캐릭터 활용을 위한 사업 설명회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이 엄마 까투리 캐릭터가 지역 콘텐츠 산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동문학가인 고 건전생 선생의 동화 엄마 까투리를 모티브로 출시된 엄마 까투리 캐릭터 인형은 지난해 11월 출시된 이후 판매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캐릭터 퍼즐은 초기 물량이 완판되고 현재 3세판이 인쇄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어린이 식기류와 왕구, 화장품으로도 라이선스 계약이 이어지고 중국에서도 투자 의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 관련 산업체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엄마 까투리 캐릭터 활용을 위한 사업 설명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홍보용 목적으로 캐릭터를 사용하면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을 할 경우 로열티 50%가 할인됩니다.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까투리가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들 상대로 이렇게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녹여서 좀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캐릭터 산업은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1차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접목해 상품 개발과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 즉 하나의 콘텐츠에서 여러 매체로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캐릭터 산업에 경상북도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들이 창업하는데 보다 좋은 환경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정보 제공이라든지 행재정적 지원을 앞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캐릭터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통 문화와 인문학적 콘텐츠가 풍부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북의 어흥부도율이 높고 미분양 주택도 많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북의 어흥부도율은 0.7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전국 평균인 0.17%를 많이 웃돌고 있습니다. 또 2015년 기준 경북의 미분양 주택은 3,800여 가구로 세종시 25,900여 가구, 충북 9,000여 가구, 인천 4,000여 가구 등에 이어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영호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순서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전라남도의 농축수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쇠고기나 굴비가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 판매업체들은 무작정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고품질로 활로를 여겼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이계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 수협 판매장에 굴비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맞춰 2, 3만 원대의 상품도 준비됐지만 인기를 끌진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수가 적거나 크기가 작다 보니 소비자들이 탐탁치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참조기 값이 2배가량 오른 상황에서 굴비 판매가를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품질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영량이 없어요. 어영량이 없다 보니까 굴비값이 비싸다 보니까 고급화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요. 축협 판매장에도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함께 포장해 가격을 낮춘 김영란법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비됐지만 정작 이 상품을 찾는 고객은 별로 없습니다. 명절 선물의 경우 10만 원 안팎의 상품이 인기가 높다 보니 양을 조금 늘리고 품질을 고급화하겠다는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자주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산물이 좀 고급화 쪽으로 좀 도는 것은 사실이고요. 농축수산업 업계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법 규정이나 시행령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은 경남문화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한 청년이 간절히 꿈꿔왔던 뮤지컬 배우가 됐습니다.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청년 뒤에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남문화방송 김원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 아역 배우들 사이로 여유로운 표정과 가벼운 몸짓에 한 배우가 눈에 띕니다.
극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우편 배달부 랄프 역의 배우 장세현 씨. 그리고 장 씨의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는 경남 뮤지컬단의 권한나 단장. 이들의 첫 만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뮤지컬 배우를 꿈꾸던 장 씨는 지역의 한 후원단체를 통해 권 단장과 멘토, 멘티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서울 생활도 이제 하면서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중간중간 이제 전화로 이제 물어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이후 권 단장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장 씨는 대학 예술 관련 학과에 진학했고 이제는 감독과 배우로 다시 만나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연이가 워낙 또 이렇게 저를 잘 따르고 저도 세연이가 항상 마음에 가고 긍정적인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두 사람이 제외한 뜻깊은 이번 공연 수익금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4, 4분기 가축 사육 동향을 조사한 결과 한유구 사육 농가 수가 89,879가구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연말 18만 2천여 가구와 비교하면 반토막 난 것으로 사육 농가가 해마다 10,000가구 이상 줄면서 한우 생산 기반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산지 한우가 폭락이 되풀이되면서 영세 농가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실제 50마리 미만의 영세 사육 농가 수는 2008년 17만 가구에서 지금은 7만 5천 가구로 급감했습니다. 다소 바뀐 병역 판정 검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지난해보다 1,000여 명이 감소한 3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병역 판정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일제강점기 느낌이 남아있는 징병검사 대신에 병역 판정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이 높은 만큼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사도 시행합니다. 또 203개였던 인성검사 문항을 271개로 늘리고 병역 판정 검사 과정을 모바일 서비스로 실시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공공건설공사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지난해 19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96억 원이 드는 7공로에서 3호선 정거장 간 도로 건설에 5억 5천만 원을 아끼는 등 도로와 건축, 하수, 하천 분야 14건에서 사업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설계를 완료하기 전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2년 이후 대구시는 1,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주시가 실시한 월정교 문루 복원 작업이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문루 기둥과 목재 조립 공사는 오는 4월에 이뤄지며 무형문화재인 최기영 대목장이 참여해서 복원 과정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 문루 공사에 이어서 오는 5월부터 기와 설치와 단청 작업도 이뤄지는데 월정교 문루는 오는 12월쯤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대구 지역의 공영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대구시는 설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시와 각 구군의 공영 주차장, 관공서와 학교 부설 주차장 등 590곳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통시장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문 주차 빌딩을 비롯한 전통시장 주변의 공영 주차장 14곳은 설 연휴 이틀 전인 25일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을 제외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도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대구 미술관은 문화가 있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 연휴 나흘 동안 무료 관람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구 미술관은 설 연휴 첫날인 27일부터 30일까지 무료로 문을 열기로 했고 나흘 동안 매일 17명의 닭띠 관람객에게 기념품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관람할 수 있는 전시는 최우람 작가와 이태호, 배종원 작가의 전시, 그리고 대구미술관 주요 소장품 전시회 등 총 4개 전시회고 순환버스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국립 경주박물관도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7일과 29일, 30일에 설맞이 문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통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떡매치기와 다식 만들기 행사가 펼쳐지고 박물관 마당에서는 투호놀이와 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 관람객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하루 2차례씩 박물관 강당에서 상영하며 설날인 28일은 휴관합니다. 달구시와 구구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공항과 고속도로, 역과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설날 손님맞이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현장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 등을 운영해 상습 투기 지역 수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생 매립장과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성서 소각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은 설 당일에만 휴무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살펴보면 영하 7.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3.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동안 하늘은 맑겠지만 기온은 1도 선에 머물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옷장에서 가장 따뜻한 옷차림 선택하시고 목도리나 장갑도 필수적으로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아침 기온 영하 9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0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문경의 낮 기온은 영하 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10도, 상주 영하 9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0도를 밑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까지 눈이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거세게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설 연휴의 첫날인 금요일 오전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